안녕하세요. 신화중학교 친구들. 오늘은 5차시 수업, 의복의 관리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옷감의 종류에 대해 배웠었는데요. 세로실과 가로실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만든 옷감은 무엇인가요? 바로 직물입니다. 직물은 가로실과 세로실이 있다고 했었는데 가로실은 시실이라고도 불렀고 세로실은 날실이라고도 불렀죠.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에서처럼 한 올의 실로 연속적인 고리를 만들어 엮어서 만든 옷감은 무엇일까요? 바로 편성물입니다. 옷감을 만들 때 실을 만드는 과정이 없이 섬유에서 바로 옷감을 만들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요. 모섬유를 얇게 펴고 열과 압력을 주어 만든 옷감은 무엇일까요? 바로 펠트입니다. 마지막 복습 문제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일회용품이나 기저귀, 티백 등을 만드는 데 이용이 되고 인조섬유를 얇게 펼쳐 접착제나 열로 고정해서 만든 이 옷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직포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게 된 마스크와 손소독제입니다. 그리고 손 씻기는 위생관리를 위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바로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함이죠. 손을 씻을 때도 손톱에 세균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30초 이상 씻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에만 씻는 것이 아니라 비누에 씻어주는 것도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그 옷에도 여러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습니다. 놀다가 혹은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옷이 더러워진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물로 지어도 잘 안 지워지고 오히려 더러워진 부분이 번질 수도 있습니다. 더러워진 부분을 지울 수 없다면 옷도 더 이상 입을 수가 없게 되겠죠. 더러워진 부분을 지워야 할 텐데 언제 지울까요? 나중에 지워도 될까요? 더러워진 부분을 우리는 얼룩이라고 합니다. 얼룩을 제거할 때도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우면 얼룩이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옷의 종류와 얼룩의 종류를 파악합니다. 어떤 옷인지에 따라 그리고 어떤 얼룩이 묻었는지에 따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약품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약품을 사용해서 옷감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사용할 때는 옷의 안쪽에 약품을 바르고 미리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옷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옷에도 얼룩이 묻을 수 있습니다. 얼룩은 액체 따위가 묻거나 스며들어서 더러워진 자국입니다.
옷에 묻은 얼룩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수용성 오염은 물에 녹는 성질의 오염입니다. 간장, 커피, 혈액, 잉크 등이 있습니다. 지용성 오염은 기름에 녹는 성질의 오염입니다. 드레싱, 여기서 드레싱은 샐러드를 해먹을 때 위에 뿌리는 소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옷깃의 때, 식용유 등이 있습니다. 불용성 오염은 껌, 초콜릿, 흙탕물 등이 있는데요. 액체에 녹지 않는 것을 불용성이라고 합니다. 옷을 보면 목 뒷부분이나 허리 옆쪽에 바로 옷의 라벨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옷의 안쪽을 좀 더 살펴보면 아마 이렇게 생긴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세탁 취급 주의 표시입니다. 여기를 살펴보면 이 옷이 어떤 섬유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여러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세탁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겉감 드라이라고 적혀 있죠. 바로 드라이 클리닝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 옆에 보면 표백제 사용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X 표시가 된 걸로 봐서 표백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어떤 그림이 있는데 뭐로 보이나요? 다리미로 보이죠? 바로 다림질 방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안에 몇 도로 다리면 좋을지 온도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옷걸이라고 적혀 있네요. 마지막으로 탈수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탁 취급 주의 표시를 통해서 세탁 방법, 표백제 사용 여부, 다림질 방법, 건조 방법, 탈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취급 방법을 알고 옷을 관리한다면 옷의 수명을 더 늘릴 수 있겠죠? 세탁 주의 표시는 간단한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탁 방법입니다. 세탁할 때는 손으로 빨래하는 것과 세탁기로 빨래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기에 적혀 있듯이 손으로 빨래하라는 것입니다. 손세탁 이렇게 적혀 있죠. 30도씨는 세탁할 때의 물 온도를 의미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옷감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 30도씨의 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중성이라고 적힌 것은 세제를 의미합니다. 세제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중성 세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모나게 된 것은 바로 세탁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약이라고 적혀 있죠. 세탁기를 약한 물살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0도씨의 물을 사용하면 되고 중성세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동그란 표시가 있죠. 집에서 세탁하지 말고 드라이 클리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문 세탁점에 가서 드라이 클리닝을 사용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그 용제는 석유계 용제입니다. 세탁 방법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잠시 세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세제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죠. 세제는 물세탁을 위해 필요합니다. 세탁은 세정을 의미하는데 옷 표면에 부착된 오염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세제가 필요한데 한 번쯤 이렇게 생긴 흰색 가루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제에는 pH라고 하는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탁을 할 때 사용하는 합성세제는 약알칼리성 세제와 중성세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약알칼리성 세제는 pH 8에서 14 정도를 의미하고 중성세제는 pH 6에서 8 정도를 의미합니다. 두 세제의 pH 숫자가 각각 다른데 이 숫자가 커질수록 알칼리성 정도가 높아져서 빨래를 할 때도 오염을 제거하는데 더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고 숫자가 높으면 빨래가 잘 되는 만큼 옷감의 손상도 더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옷에 필요한 적당한 세제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제는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바로 계면활성제와 조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면활성제의 계면은 경계면을 의미합니다. 경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세탁을 할 때 물은 표면 장력이 커서 옷감이나 옷에 묻은 때에 잘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제의 주 성분인 계면활성제는 물의 표면 장력을 낮추어서 섬유와 때 사이에 잘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세제에는 계면활성제가 필요합니다. 계면활성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부분은 머리라고 하는데 친수성의 성질을 띠고 있어서 물이랑 친합니다. 뒷부분은 꼬리라고 하는데 친유성의 성질을 띠고 있어서 기름이랑 친합니다. 이러한 성질에 따라 세탁을 할 때 오염물질을 제거하게 도와줍니다. 다시 세탁 취급 주의 표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표백제 사용 여부에 대해 보겠습니다. 표백제는 그림에 표백제란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X 표시가 된 것은 표백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백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실이나 천, 옷감 등에 함유되어 있는 유색 물질을 화학작용에 의해서 분해하고 제거하여 제품을 희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세탁을 할 때 표백제를 조금만 사용해도 색깔이 있는 옷이 하얗게 바뀌게 됩니다. 흰 옷에다가는 표백제를 사용하면 더 희게 되는데 색상이 있는 옷에 표백제를 잘못 사용하다가는 그 부분이 하얗게 바뀌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다림질 방법을 보겠습니다. 다리미 그림 안에 숫자가 적혀 있죠. 바로 다림질 온도를 의미합니다. 140도에서 160도에 맞춰서 다리미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래 보면 물결 표시가 있죠. 이 물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헝겊을 덮고 다림질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헝겊을 덮을까요? 헝겊을 대지 않고 다림질을 할 수 있는 옷감도 있는데 헝겊을 덮지 않고 직접 다리게 되면 번쩍이는 광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옷감의 경우 헝겊을 덮고 다림질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X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다림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탈수 방법을 보겠습니다.
세탁물에 있는 물기를 짜내야 되잖아요. 이때 옷을 비틀게 됩니다. 너무 세게 비틀면 옷이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시가 있는 것은 손으로 약하게 짜거나 탈수기를 이용해야 될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탈수를 바로 마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조 방법입니다. 세탁을 다 하고 나서 물기를 건조시켜야겠죠? 자연적으로 건조시키는 방법에 햇빛에 건조시키는 것과 그늘에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햇빛에 건조시켜도 된다는 것이고 또 빨래를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이 그림은 빗금이 쳐져 있죠? 바로 그늘을 뜻합니다. 햇빛이 아니라 그늘에 건조시키라는 것이고 또 옷걸이가 아니라 빨래를 뉘어서 건조시키라는 것입니다. 세탁을 하고 나서 물기가 있는 상태로 옷걸이에 옷을 걸다 보면 옷이 아래로 축 늘어집니다. 그래서 옷이 변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옷걸이가 아니라 뉘어서 건조시키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 그림은 바로 기계를 뜻합니다. 그런데 X 표시가 되어 있죠? 기계 건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세탁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세탁 취급 주의 표시를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물세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물세탁이란 물에 세제를 풀어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의복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섬유가 있는데요. 그 위에 때가 생길 수 있겠죠. 때는 오염 물질을 말합니다. 이 때를 지우기 위해서 세제를 풀은 물에다가 옷감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세제 용액이 섬유 사이사이로 침투하면서 세제에 있는 계면활성제가 이런 모양으로 흡착을 하게 됩니다. 계면활성제는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섬유의 표면과 때 부분에는 계면활성제의 꼬리 부분이 달라붙고 또 물이랑 친한 머리 부분은 세제에 물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침투라고 합니다. 세제 용액이 침투를 하면 섬유와 오염물질인 때는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잘 분리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팽윤과 분리 단계입니다. 이때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옷을 더 주무르게 되면 섬유에 있는 오염물질이 유화되고 작은 입자로 점점 분산이 됩니다. 유화와 분산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헹굼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다 헹구고 나서는 오염물질이 옷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겠죠? 세탁 완료 상태입니다. 물세탁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가장 먼저 애벌 빨래를 합니다. 애벌 빨래는 봄 빨래를 하기 전에 세탁물을 미지근한 물에 담궈서 주물러 빨아 일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애벌 빨래를 하게 되면 본 세탁을 할 때 지우기 어려운 오염물질을 잘 지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다음 봄 빨래를 시작합니다. 이때 세제의 종류와 농도가 참 중요한데요. 세제를 사용하는 양은 0.2에서 0.3% 정도입니다. 표준 사용량 이상 사용하게 되면 세탁 효과는 오히려 저하됩니다.
세탁할 때 온도는 30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하고 면섬유 같은 경우는 삶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탁 시간은 어떤 옷을 세탁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너무 길게 세탁을 하면 옷감이 손상되고 다시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탁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세탁을 하고 나서는 헹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헹굴 때는 봄빨래와 같거나 약간 높은 온도에서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헹궈야 세제 용액이 옷에 남아있지 않겠죠. 그런 다음 탈수와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너무 오래 탈수하고 내버려 두면 옷의 구김이 그냥 고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건조까지 마치면 세탁물을 꺼내야겠죠. 그리고 모와 견, 나일론 섬유는 그늘에 말려야 변색이 예방되고 또 편성물은 늘어나지 않게 수건으로 눌러 짜고 뉘어서 말립니다. 모든 옷이 물세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세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드라이 클리닝을 합니다. 드라이 클리닝이란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용제로 오염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름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보통 전문 세탁소에 맡겨서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유기용제는 기름이기 때문에 수용성 오염은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탁 비용도 비쌉니다.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 경우는 물세탁을 하면 줄어들거나 손상되기 쉬운 섬유일 경우에 드라이 클리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견, 모, 레이온 섬유입니다. 드라이 클리닝에 차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드라이 클리닝은 수용성 오염은 잘 제거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용성 오염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 용제에 계면활성제 세제를 넣고 소량의 물을 같이 넣습니다. 그럼 소량의 물이 있기 때문에 수용성 오염도 잘 제거가 됩니다. 드라이 클리닝과 함께 차지법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물세탁과 드라이 클리닝에 대해 보았습니다. 세탁을 하기 전에는 세탁 취급 주의 표시를 확인하라고 했고 또 물세탁을 할 때는 애벌 빨래부터 시작해서 봄빨래, 헹구기, 탈수 및 건조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드라이 클리닝은 물세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기용제로 오염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수용성 오염까지도 잘 지우기 위해서 차지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